네 분 모시고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네, 신지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개원교수,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김성욱 한국자유연합대표, 강우식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표가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최후 통첩에 대해서 일축을 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탈당할 것처럼 이렇게 하니 여러 가지 곤혹스럽고 난감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 탈당이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안철수 그 대표는 우리 당을 만든 그 중에 공동 창업주거든요. 대표 물러가라,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저는 탈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크게 많이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방안을 함께 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제가 썩 잘해내지 못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안 대표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전 대표가 대표하던 시절에 새정치 혁신을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나갔습니까? 신 의원님, 나가지 말라 그래 놓고선 너 잘했어, 너도 못했잖아. 네. 이건데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공동 창업주니까 탈당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가면은 두 분의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예. 근데 1987년에 정말 그 호혼철폐를 외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얘기했을 때 그 당시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가 내각제 개헌을 받아들인다 하는 그 이민우 고상 같은,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 DJ와 YS가 손을 잡고 통일민주당을 창당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6.29 선언 이후에 DJ는 통일민주당의 공동 창업주였는데 그걸 깨고 나서 평화민주당을 만들어가지고 예. 대선에 나간 적이 있죠. 예.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2002년 5월에 민주당 후보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예. 그리고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나요? 열린우리당을 만들어서 본인을 대통령 후보로 뽑아주고 당선시켜준 민주당을 깨고 나갔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안철수 전 대표라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허. 문재인의 정치적 후회를, 노무현의 정치적 후회를 자임하는 문재인 대표가 이런 네. 얘기하면요, 먼저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만든 것부터 비판하고 나서는 게 올바른 순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문재인 대표의 근데 워딩을 좀 보면 안철수 의원은 공동 창업주다라고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 공동 창업주인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혁신전대에 대해서는 결단코 받아들이지 예. 않겠다. 이게 뭐 약 주고 병 주고 온가요? 아니면 병 주고 또 병 주고 온가요? 공동 창업주인데 이제 새정치 빼자라고 당명 개정을 지금 하고 예.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명분 문제인데, 이제 문재인 대표의 얘기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명분이 없다. 왜냐? 예. 공동 창업주, 이 당을 만든 공동 창업주이기 때문에 탈당의 명분이 없다는 명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명분이 있죠. 정당의 존재 이유는 선거 승리입니다. 예. 총선 대선에 승리하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집요하게 묻고 있는 대목이 뭐냐? 이대로 가서 현상 유지를 해서 당신 단일 체제로, 단일 대우로 갔을 때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는 예.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 많은 야권 지지층이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대안이 문안박연대다. 문안박연대에서 나는 많은 걸 내려놓고 자존심까지 숙이면서 했다. 예. 문안박연대라는 것은 문주도 하에 안과 박이 보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걸로서 이길 수 있습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어허.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시한 것이 전당대입니다. 예. 혁신전당대. 거기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한번 번역을 하자면 나가세요. 예. 이 얘기고, 그다음에 안과 비주류의 생각이 많이 다를 것이다. 예. 그렇다고 생각하면 문재인 대표에게는 당신 혼자 한번 나가보세요. 어허. 그다음에 비주류는 디바이드 앤 룰을 하겠다. 그럼 몇 명 정도 따라 나겠느냐. 예.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서를 뽑은 상태에서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못 나갈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문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명 얘기하지만 예. 자기 이 문재인 대표가 견적서를 뽑았을 때 잘해야 10명 남짓하지 않겠느냐.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호남 지역이야 어차피 대선을 앞두고 야권 내의
경쟁 구도라고 본다면 예. 수도권에서 거의 못 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수도권에서 설사 몇 분이 나가더라도 야권이 선거 때마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선거 단일화, 예. 뭐 연합공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데미지가 약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한 보름 전부터 하는 그러니까 문한박 연대와 전대를 거부한 이후부터는 예. 저는 계산서를 일정도 뽑은 상태에서 가고 있다. 어허.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의원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문재인 대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탈당할 수 있는 명분을 제거하고 있는 거고요. 예. 뭐 나갈 테면 나가라. 나는 마이웨이로 가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나간다 하더라도 그 후폭풍이 크지 않을 거라고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야당 지지층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문재인만으로 안 된다라는 여론이 10명 중에 6명 나오지만 또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는 것도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또 10명 중에 6명 정도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지층의 여론이라든가 당내 역학구도 모든 걸 고려해 볼 때 예. 나갈 테면 나가라. 다만 내가 내쫓지는 않겠다는 거고요. 하하. 내가 내쫓게 되면 나중에 탈당을 했을 때 이 탈당 이후에 총선이 패배했다. 그러면 모든 정치적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친노 패권주의가 결국 안철수를 쫓아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졌다라는 여론의 비판 그리고 지지층의 비난이 같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다만 나가려면 나가라. 그러나 내가 내보내지는 않겠다는 거고요. 안철수 의원이 여기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결국은 탈당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가장 중요하게 어떤 이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는 국민과 예. 민생과 경제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싸우는 건 좋은데 이 국민과 민생과 경제를 챙기면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명분을 다 제껴놓고 무엇을 위한 혁신인지 양측에서 싸우긴 싸우는데 국민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제는 국민들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하하. 나가서 새로운 살림을 차리는 게 예. 이게 정치적 도의가 아니냐. 아마 이런 여론 많아질 겁니다. 아니, 이제 박지원 의원은 박 전 대표의 탈당이 이제 본격적인 분당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재인 대표는 비주류들의 이 탈당 압박은 자신에 대한 압박일 뿐이다. 그리고 예. 안철수 의원은 탈당 안 할 것이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어요. 어떤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건가요? 근데 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제가 볼 때는 예.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비주류와 안철수 의원이 행보를 미리 준비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 즉 바꿔 말하면 안철수 의원이 나가든 나가지 않든 비주류에 탈당할지 말지는 별개로 보는 게 지금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예. 보여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결국은 명분과 실력이거든요. 예. 근데 명분을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대표는 계속 뺏고 있는 겁니다. 예. 나갈 수 없습니다. 여기 같이 창업한 당 아닙니까? 이렇게 명분을 뺏고 있고요. 문제는 실력입니다. 근데 이 실력을 한번 또 비주류가 조직적으로 보여준 적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안철수 의원만 덩그러니 탈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류 측에서는 이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손익분기 계산이 끝난 상황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사실 이 두 분이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예. 김대중 대통령 아까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이야기하셨지만 이분 두 분 다 공통점과 이분 두 분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DJ와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의 희생을 끊임없이 하면서 사실 선명성을 강화하면서 야당의 지도자의 위치에 간 것입니다. 예. 예컨대 DJ는 민주화 투쟁을 편안하게 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출마한 영남 예. 출마를 계속 당에서 희생한 안타까움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노선을 선명하게 했을 때 이게 좀 예. 빛을 발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두 분 다 큰 희생이 당원이나 대의원사에선 없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아하하.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노선 투쟁이 자꾸만 야권의 지지층에게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예. 그런 부분에 즉 바꿔 말하면 두 지도자의 희생 또 그걸 통한 야권의 승리를 좀 보고 싶은 것인데 예. 그렇게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네. 야권 지지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오전에 또 사퇴를 한 주승용 최고위원의 기자회견 들어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혁신하지 못하면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첫 최고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야당엔 악마가 산다는 한 언론인의 충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야당에는 악마가 산다. 야당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당이 결속하고 방향을 바로잡고 가면 악마는 고개를 숙이고 숨어 있다. 그러나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파벌 다툼, 당권 싸움을 하고 우왕좌왕하면 악마는 고개를 든다. 악마는 당을 분열시킨다. 지도부를 무력화한다. 파벌 및 노선 싸움을 한다. 악마가 활개를 친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모두 떠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경계로 삼고자 했으나 끝내 악마를 막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야당엔 악마가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악마가 살고 있네요. 근데 이 악마라는 게 분열과 패권의 바이러스를 악마라고 예. 이제 주승영 최고위원이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저는요, 이제 뭐 나가냐, 안철수 전 대표 또 뭐 비노들이 호남 사람들이 나가냐, 안 나가냐가 문제가 아니고 예. 이미 나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건데 언제 어떠한 모양새로 쪼개지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우리 쪼개지는 건 당이다? 아이, 그럼요. 당연한 거고요. 타이밍과 when and how의 문제예요, 이거는. 예. 그런데 쪼개진 이후의 모습이 그 정치적 파장에 어느 정도까지 갈고 갈 수 있는가 이런 건데요.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부산에 갔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저 여수에도 갔다 갔나요? 하긴 근데 강진에도 한번 갈 것 같아요. 아, 손학규 전 대표 만나러? 그러니까 딱 가서요. 이게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이제 정치력이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예. 손학규 전 고문도요. 이제 좀 산에서 좀 내려오라 하고요. 아, 예. 근데 손학규 고문하고 손잡으면요. 대구의 김부겸이 와서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허. 그다음에 지금 당직 사퇴하는 뭐 주승용이라든가 최재천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이 김한길계입니다. 그렇죠. 김한길계의 상당수는 수도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한길계하고 민진모 등등의 호남 사람들은요. 이미 나가기로 돼 있는 거고요. 예. 거기다가 어떻게 플러스 알파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를 땡기면요. 김부겸 전 의원이 같이 따라올 수가 있고요. 원 플러스 원 같이 이렇게. 그렇죠. 원 플러스 원. 그다음에 부산의 조경태 의원 네. 같은 경우도 땡기고요. 아, 예. 그다음에 여기 서울에 또 박영선 의원도 땡기고요. 예. 이렇게 자꾸 땡기는 덧셈의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네. 이게 모양새가요. 전국 정당이네요. 천정배 신당도 합치고요. 예. 뭐 이렇게 되면요. 이게 전국적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당장은 저는 이게 저 교섭단체는 넘을 거라고 봐요. 이 배지 20개는 넘거든요. 어허, 이 예. 20개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년에 4월 총선에서 국고 보조금이 나오는데요. 교섭단체냐 아닌가에 따라서 그 액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내년 총선에서 기호 3번으로 나가갖고 말이에요. 총선이 끝났는데 기호 2번으로 바뀌어 있으면요. 이게 문재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거고 2017년 대선 후보 경쟁에서 야권의 대표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아하. 지금 그 누가 총선 이후에 기호 2번을 차지할 것인가. 예. 이거 지금 치열한 수싸움이 벌써 이제 물밑에서 다 시작된 겁니다. 신주혜 교수님 말씀에서 이제 뭐 맞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예. 사실은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땡길 만큼까지 지금 보여준 게 없어요. 즉 바꿔 말하면 이제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새로운 새로운 마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철수는 지금까지 그걸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모두의 안철수 의원과 비주류의 흐름을 좀 달리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예. 자칫하면 진짜 안철수 의원만 덩그러니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전에도 뭐 양초의 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정치력 부재에 대한 지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없던 정치력이 갑자기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바꿔 말하면 지금 만약에 안철수니 나간다면 진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진짜 다 걸고 그런 그렇죠. 정치적 기억을 발휘할 각오로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사실 좀 당내 비주류 측에서도 의외로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비주류가 근데 모래알 같았던 비주류가 서서히 뭉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오늘 오전에 이 90 모임이 오전에 이제 회의를 갖고 다시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는 반격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구당 모임이죠. 구당 모임의 그 멤버이신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좀 자세한 얘기 좀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유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문재인 대표 관훈클럽 토론 내용 보니까 뭐 안철수 예. 의원 최후 통첩에 대해서는 전혀 뭐 생각도 없는 일축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대단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상황 전개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전혀 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였죠. 예. 예.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탈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구체적인 보관이 있으세요? 뭐 오늘 아침에들 아마 각 그룹별로 단위별로들 많이 모임들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네. 저희들 만났던 구당 모임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결단을 하면서 어떻든 대통합 전당대회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당을 수습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들을 나눴었는데 네. 근데 그 관훈클럽에서 지금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절해서 이게 어떻든 파국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 걱정이 큽니다, 아주. 아니 지금 문병호 의원은 같은 구당 모임이신 문병호 의원은 이번 주 당장 일요일부터 이 탈당이 이제 시작이 되면 뭐 12월 말까지 최소한 최대 40명까지도 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글쎄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고, 예. 어떻든 지금 시급하게
다시 한번 이걸 수습해내지 못하면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 접점이 찾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찾아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뭐 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당사자시잖아요. 그러지는 않고 예. 어떻든 우리가 이 파국을 어떻게 하든지 피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듭 문재인 대표께서 결단을 하고 예. 선당 우사의 마음으로 우리 야권의 이런 분열되어가는 모습을 시급히 수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저는 뭐 거듭해서 문재인 대표의 정말 구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에 대해 이 혁신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결단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한다. 그렇다면 자 구당 모임에 최소한 구당 모임에 있는 의원님들은 같이 동반 탈당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뭐 지금 탈당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성급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 성급하다고요? 성급한 말씀드리고 지금은 어떻든 문재인 대표의 입장이나 태도를 바꾸어서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노력을 다해서 이 어떤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정말 뒤따라야 한다. 또 여러 군데에서 그런 노력들이 입체적으로 다방면으로 벌어져가지고 네. 수습하는데 전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 측은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이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까지를 최종 시한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뭐 날짜를 언제까지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이번 달 중에는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뭐 1월로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 문제가? 아니 근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비주류가 이 조직적으로 예. 대응을 못하고 모래알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뚜렷한 입장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뭐 계속 결단은 지켜보겠다라는 것만 반복을 뚜렷한 하시니까. 입장은 문재인 대표가 결단을 하고 네. 야권 전체의 대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야권이 정말 공멸하는 그런 사태를 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뚜렷한 입장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문재인 대표의 시급한 결단과 대통합 이게 우리가 지금 마지막까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문재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 측은 이른바 비주류 측과 안철수 의원한테 사실상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 안 나가고 예.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뭐 물론 문재인 대표의 그 말씀을 나가라라고 해석하는 것은 글쎄요, 그 해석은 다 자유겠지만은 네. 그게 나가라는 해석이겠습니까? 문재인 대표도 어쨌든 잘 해보자라는 건데 서로 이제 그 내용적으로 이런 것이 서로 잘 안 맞아서 그러는 거지. 예. 그게 무슨 문재인 대표가 나가라는 이야기겠습니까, 그게? 주승용 최고위원이 해보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요. 야당에는 악마가 산다. 끝내 악마를 막지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듭된 연전, 연패,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또 지금 최근까지 또 벌어지고 있는 당 혼란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렇게 당 대표직을 버티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걱정. 이건 어찌 보면은 해당행위적인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 야권이 잘못하면 공멸할 수 있는 길을 정말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선당우사적인 그런 마음을 전혀 읽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예. 어떻든 지금은 하나도 통합, 둘도 통합, 셋도 통합을 위해서 정말 초있게 몰려가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너무 쉽게 파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우리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한테도 걱정을 많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최근에 안철수 의원하고 연락을 취한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른바 비주류 구당 모임의 답은 그냥 문재인 대표가 결단을 내려라 요 말만 계속 되풀이인데요. 구당 선생님이라고 계시죠, 김남수 그렇죠, 선생님. 예. 침술로 침술사, 많은 분들을 예. 낫게 했는데 뭐 그 구당 선생님은 침술 하나로 예. 많은 분들을 쾌유시켰는데 네. 이 구당 모임은 그러니까 이제 이 야권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2011년 혁신과 통합 통해서 이제 2012년 당권 장악하고 친노가 이제 뭐 2012년 총선 대선을 다 권력을 장악했는데. 그러면서 희한한 게 야권 내 불패의 신화를 자랑하는데 희한하게 새누리당하고 붙으면 예. 100점 100패하는 예. 그게 이제 야권의 딜레마죠 사실은. 지금 야당도 크게 보면 한 130명 정도 의원이 있다고 할 때 한 70명 정도는 범친노로 분류할 수 있고 예. 한 60명 정도는 비주류 일단 뭐 비노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60명들은 또 이 갈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뭐 맞아요. 손학규계, 뭐 김한길계 여러 가지 예. 갈래가 있는 것이고 또 호남, 비호남, 수도권 있기 때문에 그 야권의 문제 아까 선당우사 유승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권은 누구든지 간에 자기 계산기밖에 없다. 어떤 경우의 수에서 내가 다음에 당선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 선당우사가 없어져 버린 거죠. 아예. 예. 없어져 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비노 진영이 여러 가지 친노 패권 가지고 질 것 같고 당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신조님이 웬과 하우 얘기했는데 예.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는 각자 계산이 복잡한 것이죠. 이게. 각자의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까 그 안철수 의원 정치력 얘기했는데 이걸 단일대로 묶어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DJ나 YS 정도의 그거 아니면 그렇다면 나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왜 시기가 통일되지 못한가? 정혜진 부장님 말씀하셨을 때 각자 계산은 컴퓨터 연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하, 예, 예. 각자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답 나오는 시간이 다 다른 것이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대호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주류가 좀 지리멸멸하게 보이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지리멸멸의 와중에서도 역시 이제 안철수 의원의 지지도라든지 네. 또 일종의 중원의 강자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먼저 깃발을 꼽는다면 그러니까 정치 환경상 호남과 수도권 정도는 일단 비노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켓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켓은 열려 있는데 프로 장사꾼인가 아닌가. 여기서 장사를 마켓이 있대 소비자가 있대 해서 물건이 무조건 팔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아까 강원식 교수가 지적했듯이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그립감, 예. 정치력 이 검증이 안 됐다. 그런데 말이에요. 유승민 네. 의원이 저도 이제 18대 같이 해보면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아유, 엄청나게, 분인데 예, 굉장히 되게 훌륭하신 근데 분이시죠. 오늘 예. 좀 다 본심을 다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지금은. 예. 그런데 너무 점잖게 나가면요, 타이밍을 뺏겨버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구당 모임 해갖고 10몇 명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어저께 그렇게 그 최고위원 뭐 문재인 대표 옆자리에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다 사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뭘 의결했죠? 선출직 공직자,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 20% 자르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그거 그 항목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어제 방망이 두드려 버렸어요. 아하. 그 얘기는 그거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구당파 모임에 있는데 요번에 황주용 전남 도당위원장하고 저 유성엽 전북 도당위원장하고 위원장. 문재인 대표가 징계위원회 회부한 거 아니야. 예. 그렇죠. 그런데 한 명은 거기서 자르고 네. 한 명은 살려두고 그러면 둘이가 행동통일이 될까요? 문재인 대표가 노리는 건 그거예요. 네. 지금 있잖아요. 이게 의원들은요. 우리가 뭐가 된다기보다 내가 계속 배지를 달고 안 달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살려두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죽이는 사람 중에 자기 새끼도 한두 명 껴넣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모양새를 만듭니다. 네. 그러면 산자와 그 잘린 자, 지금 뭐 무슨 뭐 구당 모임 하나도 통합, 둘도 통합, 예. 셋도 통합 한다지만 끝까지 행동 통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하. 문재인 대표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진짜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모시는 이 한명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겠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안철수 혁신안 받아들인다고 혁신안을 그래놓고. 받아들이면서 한명수 총리에 대해서는 당원 제명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또. 아니 7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요. 분명히 부정부패 혐의 형사범죄 유죄가 확정된다고는 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대로라면 이거 문재인 대표가 통과시킨 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대로라면 한명숙 총리는 제명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명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또 다른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재심을 청구하려면 뭔가 새로운 사실, 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와야 되는데 예. 이러한 사실 제시 없이 재심 청구를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당무위원회에서 이런 거 결정하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이 재심 청구 얘기 충돌되는 얘기.
얘기죠. 예.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나 비주류 측에서는 우리가 요구해왔던 거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게 첫 번째인데 예.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냐? 어허. 이거야말로 그냥 형식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아마 문재인 대표는 이런 비판을 다 알고 각오하면서도 본인이 앞으로 당권을 쥐고 계속 끌고 나갈 마이웨이를 결정하고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닌가. 안철수 의원이 측근들이 눈과 귀 가리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더니 문재인 대표가요. 그건 좋은 일인 거잖아요. 참모가 없다면 그게 문제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뭐 예전에 그 청와대 3인방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뭐고 자기는 또 주변에 참모한테 들으면은 이거는 또 좋은 거고 뭐예요 이건. 이게 이제 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더 답답한 것은 사실 그런 비판들이야 뭐 당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니까 좀 예. 차지한다 치더라도 신기남 의원이라든지 노영민 의원,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표랑 가까운 의원들이 더 곤욕스럽게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전 뭐 100번 양보해서 한명숙 전 총리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서거하시고 그 뒤로 이제 총리니까 억울한 마음에 재심 청구한다고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건 뭐 보장돼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가까운 분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뚜렷한 대응이 별로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의 한계로 갈 수 있는 지점들은 지적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더 아쉽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문한방연대 했던 배경을 보면 결국은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끌고 나가다가 당의 지지율이 잘 오르지 않고 이래서 안철수와 박원순의 힘을 합쳐가지고 좀 끌고 나가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다시 또 문제가 자꾸 되고 있어서 리더십 자체의 근본적인 어떤 상처가 좀 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결국 혁신을 하려면 자기네 측근들을 과연 버릴 수 있느냐, 잘라낼 수 있느냐, 쳐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이제 일단은 노영민 의원이 오늘 오전에 당무감사 전원회의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좀 주목이 되고 네. 또 신기남 의원은 불복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어제 이제 SNS에 올린 걸 자긴 보면 떳떳하다는데. 지도 교수님이 만나라고 해서 원장을 찾아간 것이고 오히려 국회의원 신분을 의식해서 다른 학부모처럼 오히려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다. 라고 하고 부원장이 국회 찾아온 것도 그쪽이 먼저 찾아와서 내가 만났을 뿐이다. 네. 라고 해명을 하는데 이 해명은 어떻게 오히려 받아들였어요? 국회의원이라서 세게 할 거를 약하게 했다 뭐 그런 얘기 그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제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박, 비박 이렇게만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 새정치연합도 친노, 비노가 아니야.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어요. 예. 새누리당도 보세요. 서청원 최고위원을 용퇴하라. 그 친박 내에서 나오니까 서청원 최고위원이 뿔이 난 거 아니에요. 어허. 그래갖고 저 김무성 대표랑 딱 용산 복잡에서 만나갖고 그 2달 동안 으르렁대면서 서로 저 공천특별기구 위원장 그 인선 문제로 그렇게 80일 동안 공전대 예. 딱 합의해버리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복잡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X축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뭐 Y축도 생기고 다 개인별 이제 이해관계 계산서가 나오는데 예. 신기남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될 것 같다? 오늘 그거 보니까요. 아니 자기가 그 서울 서부권에서 유일한 사선 의원인데 나를 이렇게 함부로 내치면은 나는 당원과 국민에 직접 묻겠다 이렇게 나오는 예.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이제 이게 혁신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자기 쪽 사람들도 몇 명 섞어 넣어야 되거든요. 예. 주로 네. 자기 반대편 있는 사람을 뭐 7을 넣는다면 이쪽이 한 2, 3이라도 넣어야지 이게 모양새가 살 거 아니에요. 예.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2, 3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반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허. 신기남 의원부터가 이제 그런 파열음이 저는 이제 벌써 현실화될 수 있다는 생각. 그런데 기준과 잣대라는 것은 항상 동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른바 친노 세력들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도덕적 해이, 이 이율배반적인 행태, 이게 너무나 극에 달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새누리당이나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했으면 어떻게 비난을 했을까? 당장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친노한테는 손방망이, 비노한테는 철방망이 뭐 이런 예. 얘기가 있고 뭐 김경엽 뭐 의원 세작부터 해서 쭉 내려오는 윤호덕 의원 건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혁신이란 말이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진실되게 안 들리는 게 그 핵심의 그 혁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참마소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육참골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될 때 그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지 한쪽에는 손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한쪽에는 철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그거 뭐 친노패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문재인 대표가 혁신 얘기하지만 혁신이 공허하게 이제 들리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른바 친노패권의 민낯이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 울타리에 있을 때는 굉장히 관대한 어떤 그것이 있는 것이고 우리 진영 밖에 있는 것이
분들이라면 당내 인사든 뭐 박근혜 정부 인사든 예.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부분들이 뭐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혁신이 이제 공연불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이 복이 많다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정치력이 취약하고 당내 이 분열, 뭐 흔히 진보는 분열로만 하고 예. 보수는 부패로만 망하는데 신기남 의원 뭐 부패까지는 아니지만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슈퍼 갑질. 예. 이런 문제에서 관대하고 또 사선언니가 반발한다 하면 새누리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의 판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안철수 대표도 혁신, 문재인 대표도 혁신 얘기하지만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바꾸는 문제. 예.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경중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 균형점을 찾지 못하는 혁신은 공안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신기남 의원 딸 문제도 사실 한번 지금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사실 인하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인하대 로스쿨 원장하고의 인연이 사실 조금 의혹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하대 로스쿨 원장이 사실 경기고 서울대법대고 예. 신기남 의원도 공문이죠? 경기고 서울대법대고 사시 21회, 사시 24회. 그러니까 이런 의혹까지 있는데 지금 이 아들에 대해서는 자기는 결백하다. 예. 딸에 대해서는 지금 또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의문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뭐 고시생들 모임에서 문제 제기한 것도 예. 있지만 국민 여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은 상식적인 의문 제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과 별개로 정치적인 책임이 지는 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근데 어제 신기남 의원 SNS 올린 글 보면은 당무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뿐 아니라 당무감사원까지 인용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요. 예. 뭐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국민들의 정치적 눈높이에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판 나오는 게 제가 안철수 의원이 전에 했던 얘기 한마디만 이용해 보겠습니다. 예. 자기 실패에 관대하지만 남의 실패는 물고 늘어지는 이중잣대. 아하. 이 비판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계속 어떤 명쾌한 대답을 해주지 못한다면 예. 아마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공경에 처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개건교수,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김성욱 자유연합 대표, 강훈식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